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제 제가 나누느냐. 사고력의 부분은 뺐습니다. 그거는 영역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부 방법을 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하면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단계의 그런 어떤 이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책에는 이제 이것들을 다 따라가지만, 하지만 이제 목표 지향적 두뇌는 1에서부터 3단계까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1, 2, 3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1은 제외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는 공부 방법. 이게 뭐를 뜻하느냐? 앞서서 제 강의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말 그대로 그거죠. 내가 어느 걸 결과를 보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저런 장소는 가면 안 돼, 요맘때는 저런 장소에서는 뭐 죽을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결과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거는 가장 이 초기 단계의 두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들도 그 훈련을 받으면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것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온라인 갑자기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개 훈련은요, 개를 훈련시킬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개 훈련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개 훈련이 아니라 바로 요 단계에서부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들, 대학에서 교수들이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 온라인 수업 너무 힘들어요, 이거 했더니 효율이 떨어져요, 학생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거 이래서 되겠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아니 온라인 수업한다 그러더니 자료만 올려놓고 뭐 유튜브 강의 링크 해놓고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죠. 두뇌, 적어도 목표 지향적, 이게 반은 동물의 두뇌고 반은 인간의 두뇌인데, 그러니까 반신반의라고 하나요? 반신반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건데, 요거는 여기서부터 적어도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앞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건 빼고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 지향적이 있는데, 이 목표 지향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복사,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목표 지향적 두뇌 기능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억력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요거는 이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감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 뭐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곰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곰 저 뒤편에 늑대가 있더랍니다. 늑대가 근데 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곰이 가고 났더니 늑대가 어떻게 하면 곰이 왔던 자리에 그대로 딱 들어가서 곰들이 했던 게 연어를 잡아먹는데, 연어들이 이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작은 폭포처럼 있으면 거기를 뛰어오르는데, 뛰어오르면 공중에 있을 때 그거를 잡아서 가는 건데, 늑대가 그걸 따라하면서 그걸 잡아가더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 사자 새끼가 이 성체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유난히 보고 배우고 그걸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익혀가는 것.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보고 배운 다음에 실전에 적용하는 겁니다. 왜? 생존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복사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게 페이스트 붙이기. 붙이기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본능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은 부모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배우죠. 왜 본대로 배운다고 그러죠? 그 본대로 배우고 들은 대로 배우는 이 강하게 그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본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 가냐면 교육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학교에서 보면 글 써놓고 나서 이렇게 쭉 해보면은 왜 이게 저희 학생들이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복사해서 붙이기 하죠? 네, 그게 똑같은 건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이 자기 것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본능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본 대로 배운 대로 하기를 바라죠. 적용하기를. 네. 이거는 목표 지향적 두뇌 기능 중에 동물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늑대가 보고 배웠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그 동물들의 그런 공통적인 목표 지향적 두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보고 배우는 것, 여기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 이거는 관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관찰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찰이 있습니다. 여기 관찰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서는 서술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서술은 사실상 사고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고 관찰하면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딱 봤더니 이거는 제가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요즘 밴쿠버 중앙일보 칼럼에다 쓰는 내용인데, 내용 중에 예를 들은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노래를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노래가 원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놀다가 수업 있으면 들어갈 때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만든 노래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 그 노래는 이건 관찰이죠. 이건 관찰이에요. 이렇게 노래가 들린다라고 하면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뭐냐? 노래를 바꿔서 학교를 못 가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감정을 학생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표현해 볼까?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를 가지고 실전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시도를 해보고 여기가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무엇인가 행동으로 취하는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대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끔가다 뭐가 있냐면은 예측이 들어갑니다. 예측.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예측도 들어가고 적용도 들어가고 바로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적어도 여기는 사고력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생각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모아야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죠.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지.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고 나면 뭘 하죠? 수없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는 것과 이것을 헷갈립니다. 여기에서는 가끔 가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무던히 시도를 해봅니다. 그 곰들이 처음부터
연어를 그렇게 쉽게 잡았을까요? 새끼 사자가 처음부터 사냥 기술을 쉽게 이 성체들이 하듯이 따라 할까요? 안 되겠죠? 그걸 하려면 뭐냐면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던히 시도를 해야죠. 이거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시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본대로 해보고 따라 해보고 몸이 반응한 대로 가보고 또 다르게 바꿔도 보고 시도를 하다가 그게 되면은 그 적용이 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걸로 뭐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는 얘기, 그런 것들 있죠. 예. 이거는 굉장히 확률도 낮고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착이 강합니다. 예, 집착이. 왜냐면은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굉장히 소중하죠. 내 것이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걸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붙들고 있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강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것을 떠나질 못합니다. 이걸 끊어내질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어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대로 돌아오고 그걸 반복을 하죠. 다른 강으로 절대 안 간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패턴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돌아오는 길목엔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또 그 집착이나 강한 것들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왜냐면 보고 배우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삶일수록 내 자손들은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덫 어떻게 쓰죠? 덫 이렇게 쓰나요? 네. 덫 이건가요? 쉬우신가요?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덫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왜? 사냥꾼들이 덫을 놓을 때는 항상 다니는 길목, 그 동물들이 가는 길목이죠.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는데 왜 덫이 없겠습니까? 예. 운이 좋아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운에 맡겨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운이 좋은 연어들은 덫을 피해서 그 생존을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듯이요. 바로 그렇게 갑니다. 이쪽은 뭐죠? 이쪽은 집착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끔은 집착이 강제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 거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집착을 할 수도 없죠.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 뺏기는 거고, 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의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쉽다 그랬죠. 한 번만 해보면 된다고요. 예, 그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왜 이것이 어려운가 라고 하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고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체계적인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하셔도 굉장히 좀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하다가도 지치고 이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력의 영역의 부분이 가는 게 한 4년이 걸린다. 이거는요, 한 1년만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면 이거는 쉽게 됩니다. 네. 물론 지혜는 이제 그 다음 영역이니까 거기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영역이니까 빼고요. 네. 1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어려운가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요, 관찰하는 부분도 어렵다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네. 관찰 자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영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에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은 가는데 여기에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서술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술만 집어넣으면 이제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사고력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쪽 길로 가시면서 과연 그 속에서 내가 만든 거를 뺏기는 경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뭐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속에 안주하면서 권력이 내게 주어진 권력을 휘둘러 가면서 말 그대로 그거죠. 갑질을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머무게 될지,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하고 한 학기 막 길어야 두 학기를 만나는데, 그 속에서 제가 사고력을 다 키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차피 세상 나가서 너희들이 피 튀기게 전쟁을 할 텐데, 전쟁터로 갈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래도 손쉽게 너희들이 어느 순간 이것들을 훈련을 해서 하게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 봐라 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거를 적용은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적용을 하려고 제가 체계를 잡아서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체계를 잡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여기 한국어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제 영어로도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그 훈련하는 방법을 한두 가지씩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자료를 제가 요 다음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번에 그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